환자분들 중에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상품명으로는 플라빅스라고 하고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으로 시판된 약인데요. 그 이외에 다른 피를 묽게 하는 약들도 있지만 특히 플라빅스를 드시는 분들이 피를 묽게 해서 코피가 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플라빅스 피를 묽게 하는 약의 그 이유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안 먹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의사의 상담 없이 끊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노인분들 중에서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옛날 약으로는 월파린 아니면 쿠마딘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자렐토 뭐 이런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이 있는데 뭐 아스피린도 피를 묽게 하는 약이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플라빅스 아니면 클로피도그렐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제품명으로 쓸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빅스가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정한 이유 때문에 플라빅스를 드시고 있다면 절대로 혼자서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진짜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제가 환자를 뵌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많이 아시니까 플라빅스가 뭔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먹다가 보니까 코피가 나서 이제 이거를 끊었다 이렇게 하시고 일주일을 끊고 오셨어요. 자, 어떤 내과 선생님께서 이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뭐 의사 선생님께서 플라빅스를 그냥 뭐 뇌졸중도 안 걸리고 좋아요 해서 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솔직히 끊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올까봐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준 게 아니라 실제로 뇌졸중이 있어가지고 준 사람이거나 하면은 문제가 또 따르게 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심장이나 혈관에 스텐트, 쇠 파이프빗 같은 스텐트라는 거를 박은 분들은 이 약을 만약에 갑자기 중지를 하게 되면 그 스텐트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분한테는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끊었대요. 코피가 나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이거 왜 끊으면 벌써 일주일 안 드시고 오셨는데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 하나 자르면 되죠. 이렇게 말씀을 농담적으로 드렸는데, 왜 그렇게 농담적으로 하냐면, 좀 샤킹 어펙트가 필요했거든요. 자, 다리에 스텐트를 박으신 분이었는데, 그 스텐트가, 다리로 가는 동맥에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불려놓은 건데, 그거를 안 먹으면 거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로 가는 피가 꽉 막혀가지고 피가 못 가면 다리 자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코피 나서 죽지는 않죠. 코피 나면 막으면 되니까. 코피 난다고 막았다가 이 다리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려가지고 다리 자르면 코피 나가지고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자 그런데
다리로 가는 하지 동맥에 스텐트를 박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흔한 게 심장에 스텐트를 박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심장에 스텐트를 박았다. 문제가 있으니까 박은 거잖아요. 그 심장에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스텐트를 받고 계속 열어놓으려고 약을 준 건데, 그걸 딱 끊으면 갑자기 그게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하트어택이 심하게 오게 되죠. 그러면은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특히 스텐트를 하신 분은 절대로 자기 혼자 끊으면 안 되고, 심장내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서 스텐트를 했는데, 여기다 이제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허락을 받고 끊어야 되지, 그냥 끊는 게 아니죠. 물론 스텐트를 했거나 다리에 스텐트를 했는데 목욕탕을 가서 넘어지셔가지고 뇌출혈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죠. 뇌출혈해가지고 뇌에 피가 나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뇌출혈해서 돌아가실래요? 다리를 하나 자를래요? 그러면 다리를 자르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막무가내 심하게 말하면 스텐트를 넣었어도 뇌출혈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끊을 수가 있죠. 다리 자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서 우리가 끊는 거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꼭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뇌출혈 때문에 지금 넘어져서 출혈이 되고 있으니까 CT 찍어보니까 출혈하고 있으니까 끊자 해서 끄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끊으면 끊었지 코피 정도 난다고 코피 정도 나간다고 끊을 거는 아니죠. 그래서 자, 의사들이 처방하는 많은 약들이 굉장히 위험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타민 D도 처방하고 오메가3도 처방하고 그렇긴 하지만 처방전으로만 나가는 약들은 모두 다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방전을 쓸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거를 이제 의사들만 처방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다 알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한테 라이센스를 줬고 그 사람만 처방을 하라고 지금 그 면허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방전은 다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 이유가 그 위험한 약을 왜 환자들한테 줬겠어요? 위험할 가능성보다 그거로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심장에 스텐트를 박아놓고 여기를 스텐트를 안 했으면 하트어택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텐트를 했고 그 스텐트를 막히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다른 거 스텐트를 못한 부위에서도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트어택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 약이죠. 물론 그것의 사이드 이펙트는 그러니까 피 출혈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을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지금 환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준 약이란 말이에요. 모든 약이 우리가 위험할 수는 있지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 노출이 돼가지고 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 환자들은 이 나쁜 약들을 왜 의사가 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의사는 이거 돌팔이야 이런 약 안 좋은 약을 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죽일 놈이라고 소리도 듣고 솔직히 의사 새끼 이런 말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의사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다 들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화가 났구나 이해가 돼서 그러면 의사들끼리는 그 의사가 나쁜 의사라고 생각을 안 하죠. 단순히 이제 환자가 이해를 못했다거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이 약에 중요한 것이 이만큼이 있는데 문제점은 항상 따라오는데 이 문제점이
특히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매스컴에서 크게 이제 부각을 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 이만큼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굉장히 크게 극대화시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약 때문에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약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서 그 약을 섣불리 끊으시지 말고 끊어도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은 그런 문제는 작은 문제니까 계속 가세요. 아니면 이 문제는 큰 문제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약들, 특히 플라빅스 같은 약은 위험할 만큼 효과가 너무 환자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 심근경색증 때문에 스텐트를 박으셨던 분은 심장내과, 혈관 다리 때문에 혈관외과에서 스텐트를 박은 거면 혈관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